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면접 이제 끝이 났죠? 면접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직 합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하지만 면접을 보고 온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자신있게 나 잘 봤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이겠죠.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하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면접을 준비하셨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일단 자녀가 그 면접에서 일단 결과의 당락에 상관없이 그 면접에서 성장하는 거를 느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녀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록이 확실하게 있었던 올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밝은 또 빛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의 성장이 확실히 눈에 보였던 거겠죠. 자,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 또한 저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서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은요, 사실 안 해본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수학 해봤죠? 과학 했죠? 그 다음에 정보 했죠? 소프트웨어 했죠? 또 심지어 미술까지.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좀 경험을 갖다 해보지만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원이다. 자, 어떤 부분인지 일단 준비를 갖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2차 면접 준비는 저희가 23명을 했는데 수학 2명, 과학 7명, 그 다음에 SW 과정 4명. 이 부분은 1차 때부터 저희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고요. 면접에만 참여한 친구들이 또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 분야는 제외했습니다. 정보 분야하고 미술 분야는 저희가 2차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제외시켰어요. 자, 근데 서울교대 2차 면접 경향과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 면접을 들어갈 때요, 사실 앞에 앉아 계시는 교수님이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걱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정말 따뜻하셨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 또 존경스러운 마음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면접을 보러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떨면서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고 면접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봐줄 수 있도록 해주신 배려는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수님들 이렇게 박수 한번 이렇게 쳐드려야 돼요. 자, 그 대신 이제 생각보다 분위기는 편했지만 질문의 난이도는 살짝 높아진 느낌이 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보다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서울교대 2차 면접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물어볼 질의 유형인데요. 수학, 과학, 정보, 그다음에 SW, 과정, 그다음에 미술 분야까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학 분야는 총 4명의 교수님이 면접 심사를 하셨는데 남자 교수님 2분 같이 들어가 계셨고요. 여자 교수님 2분 같이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접 때 우리가 질문 받은 것은 4개에서 6가지의 질문을 갖다 받았고 시간 측정하면서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셨던 것 같고 지원자가 이제 답하는 내용을 정말 잘 들으려고 노력해 주셨던 교수님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신나했던 거는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 관련되어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사실 교과적인 부분의 어떤 질문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내용 외에 질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받았던 것 중 산출물 과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답변을 갖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산출물 과제에 우리가 적용되어진 원리, 산출물의 진행에 어려웠던 경험, 직접 경험해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문답으로 물어봤다는 점. 근데 이 분야가 과학이 아니고 수학입니다. 수학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지원하는 친구들, 4학년, 5학년들이 이런 산출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제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냐? 서울교대가
이제 서울대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탐구에 대한 부분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려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탐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을 길러내고 배려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산출물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물어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 4가지 문항에 대해서만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소개서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내용을 질문을 해도 뻔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3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물어보지만 직업적인 부분의 꿈도 없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꿈, 내가 그리고 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동기가 되어졌던 책, 그리고 그런 계기를 갖다 주었던 위인, 자, 그리고 내 30년 후에 늙어가는 모습을 내 부모님과 투영시켜서 봐야 되는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그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것 좋아요. 근데 면접만큼은 혼자 준비하지 말고 꼭 어른들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학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학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면접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들 선생님들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번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줬죠. 저는 정말 제 이 뒤에 있는 선생님들의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그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나이를 떠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번에 이런 결과를 좋게 내놓을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기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 외부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내용 말고 내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꼭 알고 싶은 점, 그리고 협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자, 그리고 영재원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수학 능력에 대한 나 스스로의 내 평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질문들인데 연습을 안 하고 가면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라? 이거 어렵죠. 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소개는 해봤지만 자기 평가를 해본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시각을 아이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른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이런 면접을 할 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면접 왜 보나요?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 아이의 수준을 측정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난이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난이도가 있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문구들을 이용해서 질문을 면접 연습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만약에 올해 2차의 면접에 대한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또 한 번 꼭 준비해서 도전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면접에서 물어본 지리 유형, 제 분야인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 문제 역시 너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 심사위원의 인원수는 저는 모르겠지만 남자 교수님과 여자 교수님이 나뉘어져서 방이 들어갔던 거는 올해 포맷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에게 받은 면접 질의가 수학보다는 좀 적었다는 점. 3개에서 5개. 진짜 약간 가벼웠던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왜? 이 제자들이 그 면접을 보고 와서 했던 그 답변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이더라고요. 수학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원자의 받은 유형 자체가 비슷했고 면접자 수준에 따른 질문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지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이 조금 세게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탐구과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한 건 물어본 건 수학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근데 산출물 과제에 적용되어진 과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알아낸 과학적인 지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탐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4번 문구는요, 저희가 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문구 만들 때 탐구 중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탐구 활동에 어떤 영향을 갖다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으로 연습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로도 이렇게 찍시는 아니지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험할 때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아니면 친구와 충돌이 나서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먼저 화해할 것인지, 그다음에 탐구 활동할 때 어떻게 먼저 협력할 것인지,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공식처럼 답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학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면접 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어렵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의 경우가 아무래도 과학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면접 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산출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선행학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는 어떤 학원의 이런 실적들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단속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 나이 또래에서 할 수가 있지?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에 입학해서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요,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20페이지나 되는 보고서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탐구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 잡히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서 그것을 할 것 같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해내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 자체가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학생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제 올해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원에 갔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재원에 합격을 갖다가 하려고 또다시 이제 온다면, 개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했을 때 영재교육원의 문턱이 내년에는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영재교육원 합격의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학만 해가지고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과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회 참여를 갖다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면접에서 정보 분야는 어땠을까? 다행히 제 수업을 듣는 제자들 중에서 정보 분야 지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보를 얻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본 것들 편하게 면접을 갖다 봤습니다. 어렵게 보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었고, 강점, 약점, 그 다음에 탐구활동 관련에 대한 간단한 문답, 그리고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정보 분야 지원하는 친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수리정보 분야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갖다 던질 때 거기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 이 정보 분야하고는 좀 달랐다. 왜? 아까 그 친구들은 4학년, 5학년이고요. 여기는 이제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죠? 학년이 차이가 나죠? 이번에 서울교대가 중등과정 부분에서 수리정보 분야를 갖다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없앴습니다. 근데 이 수리정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그동안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 조금 약간 이번에 그 질문들이 들어온 걸 보면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창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다니는 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본다든지, 자, 그 다음에 코딩 관련한 경험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체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이기는 알고리즘을 본인이 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소통에 대한 방법이나 방식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는 점. 오히려 이런 질문들만 보면 서울대 수리정보보다 훨씬 쓰이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리고 그동안 직접 찾아보고 탐구한 문제가 있나? 그다음에 자신이 탐구한 내용에 대한 부분, 네, 제작한 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자신이 탐구한 내용이나 그거에 관련되어진 어떤 제작한 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제일 답답했을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한 것을 갖다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탐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산출물을 갖다 할 때 보통 이제 수준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2018년도, 2019년도에 이게 내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수준과 결과가 아니고요. 바로 선행 연구의 고찰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이 부분의 고찰을 통해서 탐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독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 탐구 보고서에서 쓰는 이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안 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에서 물어본 지리 유형에 대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영재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사실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거다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니라 물어는 봤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의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이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들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다른 준비들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행 연구 과정에서 그 활동지를 제출할 때 같이 함께 제출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영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게 맞다 아니면 저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건 아닌데 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전면으로 다 나왔던 친구들이 이번에 활동지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약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 찍으실 때 어떤 자기가 했던 학습지에 대한 부분들처럼 이렇게 내보내면서 얼굴만 나오는 형태 말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교육 활동 관련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 동기와 본인이 만들어본 프로그램 또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벼운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자소서에서 직접 해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1번 문항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해본 문항에 대한 것들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프로그램 써본 적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답이 있었고 자기소개 1분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한 소개, 멘트 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특이했었는데 과제 중에서 점수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 어려웠는지를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제출한 내용 중에서 몇 회가 이제 어려웠었는데 점수가 낮은데 그 과정이 어려웠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낮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참고 삼아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물어본 지리 유형 중에서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에 대한 이 부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이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사실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시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림에 대한 부분의 표출, 기존에 있던 그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림 속에 있던 공간들을 현실적으로 꺼내놨을 때 그 이제 입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비슷하게 문제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창의적인 그림을 갖다 그리는데 5가지를 그리기.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그림 산출물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기. 자, 그 다음에 창작 그림 5가지 그리기에 대한 유형 문제나 또는 주제에 대한 어떤 융합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 산출물로 표현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그 앞에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보다 이 미술 분야 영재를 선발하는 시험 단계가 6단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훌륭히 잘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해서 왔기 때문에 네, 이 친구도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네, 중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님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면접 후기 알아봤는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을 갖다 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전하고 싶지만 일단 면접 후기라고 하는 거 가볍게 훑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하셔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실 어머님들, 우리 제자들 또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말 1차 시험부터 2차 준비까지 막바지까지 노력하셨던 제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부모님들 합격 그 소식이 전해지는 날 모두 좋은 소식 듣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